네, 단원별 기출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법령의 마지막 단원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관련 170페이지 23번부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더해했다. 증 빌려준 건 무조건 잘린다고 했죠.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것도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 취소 사유죠.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줍니까?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주는 위반 사유가 있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한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한 자.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받죠.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거는 신고 고발에도 포상금 안 주는 사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디귿,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중 소속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중 소속은 뭐였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33조 1항에 있는 6가지 금지 행위 중에 6번째죠. 예, 개업공인중개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디귿과 리을, 3항이 정답이네요. 24번, 법정형이 1년 1천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아닌 자 위반은 1년 1천 간다고 했죠. 그 다음 니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했다. 여기 따블 친 것들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설물 설치 모두 다 형벌 1년 1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요것도 1년 1천 가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로서는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상 형벌받을 수 있는 사유가 정보공개방법 위반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부터 물건을 의뢰받아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인 공개 의뢰받거나 하여튼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방법 위반은 1년 1천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형벌받는 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리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은 당사자 쌍방 대리한 것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기억, 니은, 디귿까지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25번,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1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국토부 장관이 자격 취소 처분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죠. 그러나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구제 절차로서 청문은 누가 한다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고요. 그 다음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 기준 3개월이다. 그렇죠. 도장 위반은 무조건 정지예요. 개업공인중개사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면 자격정지. 2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3항,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하는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다. 자격정지든 업무정지든 정지 처분은 언제나 6개월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사항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여기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죠. 그러나 이중 사무소 설치나 임시중개설물 설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는 것이네요. 그 다음 5항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지난주에 행정상 제재처분 효과 승계와 함께 비교하면서 봤는데 업무정지는 위반 사유가 발생했어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했을 때 업무정지를 면하게 되는 거죠. 2년이 아니고요. 2항이 정답입니다. 26번 괄호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첫 번째 문장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이내죠. 두 번째 문장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손해배상을 한 때 이때 재설정이나 부족분 보존은 언제까지? 15일 이내. 근데 지금 문제가요. 긴 것부터 짧은 순이니까 3개월, 15일, 7일 순서로 가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의 순서로 갑니다. 3항이 정답이 됩니다. 27회 기출문제인데요. 이 시험 끝난 날 어떤 수험생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이 문제 잘못 출제했다고 이의 신청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뭘 잘못 출제했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 기억 니은 디귿 순서 긴 거부터 짧은 걸 내라고 했는데 세 문장이 다 점점점만 있지 기억 니은 디귿이 어디냐고 잘못 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괄호 안에 보세요. 그랬더니 괄호 안에 들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문제를 보면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이 없네 이렇게 해서 잘못 출제했다고 이의 신청해달라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잘못 출제 안 했죠? 27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근데 아까와 같이 사항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는 3년 3천간은 사례였었습니다. 28번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1항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잖아요.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겁니다. 2항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을 했다. 역시 개업공인중개사 위반이니까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거예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역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이니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거 맞죠? 그 다음 사항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도 누가 위반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이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건데 누가? 등록관청이 해야죠. 그래서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 운영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것이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겁니다. 그래서 4항이 정답인데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죠. 그 구체적으로 뭘 위반한 것이죠?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거래계약서, 두 번째가 확인설명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중개 완성 시 당사자에게 교부될 때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뭐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죠. 근데 이 보증관계 증서 사본은 이 꽉 다물고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면서 설명도 해야죠. 근데 설명을 뭘 해야 되는지도 이 법이 정했네요. 3가지입니다. 보장, 금액, 그 다음에 2번째 보증, 기관 및 그 소재지, 그리고 3번째 보장, 기간, 이 3가지를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제공해야죠.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고 개업공인중개사 위반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내리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9번. 중개업무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도장 위반 정지죠? 소속공인중개사 위반이니까 자격정지 맞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교부할 의무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입니다. 3항 전속중개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자격정지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도 없습니다. 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설 자리가 아니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할 일이니까요. 5항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 9개월 할 수 있다.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공인중개사법의 정지처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내려질 수 있죠. 1항이 정답입니다.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나중에 우리가 테마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 한 23가지 사례 다 짚어볼 건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는요. 최근 1년 이내에 시리즈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이거는 삼진 아웃이라고 그랬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요. 3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이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2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그때는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최근 1년 이내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다가 보면요. 여기에도 해당하는데 이미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례라면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중복 해당하는 사례가 판단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교칙에요. 교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정학이에요. 그 학교 교칙에. 근데 교내에서
본드를 흡입하다가 걸리면 퇴학이에요. 담배를 피면 정학이고 본드를 불면 퇴학인데 어떤 놈이 화장실 뒤에서 본드를 불면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담배 핀 건 그냥 그 안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례는 무거운 죄 쪽으로 간다라고 사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죠. 기억.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찾으라는데 기억.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면 여기 업무정지 삼진아웃 걸렸죠?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기억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네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업무정지가 1번, 과태료가 2번,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업무정지가 1번, 과태료가 2번, 그래서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업무정지나 과태료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네, 니은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 2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또 1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걸린 행위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다. 그러면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속하는데요. 과태료 처분 받았었던 거 없었다고 치면 이미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걸린 거죠. 여기에도 속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디귿은. 그 다음에 리을.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3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앞에 과태료만 내리 3번을 받았으니까 업무정지 투아웃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억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판단해 틀린 분들 많았었던 문제인 겁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했었으니까. 2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죠? 형벌은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형벌도 3년 3천 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면 자격 취소 사유일 뿐이지 형벌 사유 아니고요. 또 신고 고발에도 포상금 주는 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 3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죠. 7일 이내가 아니라 5일 이내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5일 이내 하라는 거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4항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청문회 절차 등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취소 처분만 내리는 겁니다. 5항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에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5항이 정답이죠. 쓰라면 서야지 안 쓰면 무조건 잘린다고 아까 했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소속한 거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요,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사유가 있거든요. 요것만큼은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누구만 위반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위반할 수 있는 자격 취소 사유인 거죠.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니까요. 32번. 공인중개사 자격,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등록증 양도되었으면 뭐가 취소돼야 돼요? 등록이 취소돼야 되고 자격증 양도되어 있을 때 자격이 취소가 될 거죠.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는 겁니다.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됩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구조상의 법인의 등록의 기준을 면하죠. 지역농협은 등록의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등록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업무 보증도 설정 안 해도 돼요? 그건 해야 돼요. 단 금액은 깎아주잖아요. 얼마?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1항 틀렸고요. 2항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나요? 휴업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되면 이거 뭐 위반하는 거예요? 여기 이중 소속하는 겁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될 겁니다. 3항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 없죠. 3항이 정답이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일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시 언제까지? 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 50조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지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지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였었죠. 5항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내려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면 되겠죠. 근데 과태료 처분은요.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하기도 하지만 시도지사가 하기도 하고 어떤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상급기관인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잡아줘야죠. 뒤바뀌어서 틀렸습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3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도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1항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건 뭐죠?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대요.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3회 이상인데요. 네, 업무정지 사유죠.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행위했으니까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죠.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는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걸 받질 않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항,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도 아니죠. 또 사본뿐만 아니라 원본이나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되고요.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도 없죠. 근데 4항,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도장 위반이네요. 도장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의 대상입니다.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도 없는 자입니다. 4항이 정답이죠. 35번,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근데 2항,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일 뿐입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임시중개설물 설치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일반적인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무단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죠? 질병으로 인한 질병 아프다고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증집으로 인한 이병, 이병, 그 다음에 취약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였었죠. 5항,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과 틀림의 표기가 옳은 것은 OX 문제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억,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달 후에 폐업을 했고요.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폐업 전에 한 짓이 증 빌려줬잖아요. 증 빌려주는 거 행정처분 뭐라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야죠. 2년 만에 재등록했으니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을 취소해야지 업무의 정지 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 해소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해소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면하게 되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했고요.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한 경우에 위 거짓 보고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폐업 전에 한 행위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다면 폐업기간 얼마?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했어도 이미 업무정지 못해요. 무려 4년의 폐업기간을 가졌다면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 하더라도 4년의 폐업기간이었다면 등록 취소조차도 못하는 거죠. 다 틀렸습니다. XXX 5항이 정답입니다.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3항,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죠. 이거는 과태료 처분 누가 내려요? 시도지사가 내릴 거고요.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권자이니까. 38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1항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단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니까 청문회 절차까지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행하겠죠. 1항이 틀린 질문 정답입니다. 39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똑같은 질문 앞에서도 기출질문 봤는데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효과가 승계가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40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묻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 보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격 취소한 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요? 자격 취소한 때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죠. 그러나 자격 정지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없었어요. 사항이 정답입니다. 41번.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이 해산한 거, 거짓된 방법으로 등록한 거, 이중 등록한 거, 이중 소속한 거, 절대적 등록 주사유인데 여기 이중 사무소 설치나 임시 중개 썰물 설치만큼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던 것이죠. 5항이 정답입니다. 42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도장 위반 업무정지죠. 근데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건 뭐죠? 여기요.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그냥 과태료 처분해야죠. 그래서 이제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행위가 있을 때에야 업무정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43번.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벌칙은요.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뭐죠? 답을 쳤어요. 1년 1천, 1년 1천.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 3년 3천. 그 다음 이동이한 임시중개설물 설치했다. 1년 1천.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중소속 1년 1천.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그럼 정답은요. 기업 디귿 리을이 정답이거나 아니면 니은 미음이 정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기업 디귿 리을이 있네요.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44번.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3월인 경우는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을 묻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세부 과정들 우리가 정리하면서 행정처분 사유에서 볼 건데 자격정지 있잖아요. 자격정지 처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자격정지 사유가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격정지 사유 7가지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준이 3개월인 것도 있고요. 기준이 6개월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가 7가지 중 어떤 건 3개월, 어떤 건 6개월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기계적으로 외우실 게 아니고 이 짓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다가 걸렸다면 등록이 취소될 만한 사건이면 비교적 위반이 큰 거죠. 그거는 6개월 보내면 돼요. 근데 그 짓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다가 걸렸더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사유다. 그러면 위법의 강도가 약하죠? 그거는 3개월 보내면 돼요. 그렇게 그냥 양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항 하나의 거래가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2개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중계약서 작성했거든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해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몇 개월? 6개월 보내야죠. 그 다음 2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해도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3개월. 그 다음에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이거는 이중소속 위반이잖아요. 예, 이중소속 위반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소속공인중개사는 6개월 가야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했다. 개업공인중개사였었다면 이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얼마? 6개월 보내야죠. 그 다음 5항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그러면 이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얼마? 6개월입니다. 그러면 7가지 자격정지 사유 중에 6개월 기준도 있고 3개월 기준도 있죠. 그러면 6개월짜리는 6개월 내리고 3개월짜리는 3개월 내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6개월, 3개월 이 기준에서 시도지사가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2분의 1을 감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속공인중개사가요.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항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격정지 3개월이잖아요. 그럼 시도지사가 3개월 기준인데 최대한 선처하고 싶으면 자격정지 얼마까지 가능해요? 자, 지금 요 기준에서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이고 아주 경미한 위반이어서 시도지사 입장에서 최대한 선처해서 자격을 정지하고 싶으면 얼마? 그렇죠. 한 달 보름 자격 정지할 수 있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겠다. 그러면 4달 보름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자격정지는 기준이 얼마? 6개월이죠. 그럼 6개월이면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을 정지하는데 최대한 선처해주고 싶다. 그럼 시도지사가 3개월 내릴 수도 있죠. 가중한다면 못 올라가죠. 어떻게 9개월 올라가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건데. 예, 그건.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냥 6개월. 거기선 못 올라가는 거죠. 예. 옛날엔 이런 게 없었어요. 업무정지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업무정지도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자격정지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하죠. 근데 옛날엔 이런 세부 기준 없이 그냥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내린대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시와 B시가 있어요. 근데 A시와 B시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로 하나를 건너놓고
길 건너는 B시고 이쪽은 A시예요. 근데 A시 시도지사는 아주 깐깐한 사람이라서 자격정지 사유 걸리면 무조건 6개월 때려요. 근데 B시 시도지사는 아주 유선한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봐주고 민원 등의 문제 때문에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때려요. 그러면 똑같은 위반 행위를 했는데 길 이쪽에서는 6개월, 길 저쪽에서는 1개월, 막 5배씩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러나 그 기준에서만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 돼요? 징역형이 자격까지 취소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야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2항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합니까? 자격증 반납을 해야죠. 언제까지? 7일 이내. 3항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해요? 금방 말했잖아요. 7일 이내에 반납이죠. 4항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5항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쓰라는데 안 썼네요. 예, 정지기간 중에 하는 건 다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5항 정답입니다. 4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광역시장은 업무정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일단 광역시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나 있어요? 광역시는 100% 구가 있는 도시잖아요.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입니다. 2항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면 9개월 가능해요? 아까 된다고 하시더만 안 됩니다.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6개월의 범위 안에서만. 3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면 업무정지 삼진아웃 걸렸죠?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어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죠. 4항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었을 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겠네요. 5항이 정답입니다. 47번 1년 1천 사유 아닌 걸 찾습니다. 4항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형벌 뭐죠? 3년 3천 가는 사례입니다. 48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거. 기억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지 등록 취소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거래계약서에 거짓 금액을 기재했다. 이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니까 하게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네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니은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디귿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리을 증여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 초과에 금품받았다. 금지행위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미음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매매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33조 금지행위 위반이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니은 리을 미음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지 해야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3항이 정답입니다. 자,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과 관련된 문제 살펴봤는데 문제 수가 상당하죠? 예, 매년 이게 지금 8개년간 기출문제잖아요.
8개년간 기출문제인데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이 총 48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48문제,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평균 잡으면 한 회에 그렇죠. 6문제 출제가 된 거잖아요. 평균 잡으면 한 해에 6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실무 총 40문제에서 10%가 훨씬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구성되었는데 총 18문제 최근 기출문제, 그러니까 한 해에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와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어서 3문제 이상 문제가 출제되고 보통은 3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핵심 요약 정리부터 시작하죠.